영국 최연소 연쇄살인범 11살 메리벨. 1957년 5월 26일 범죄자인 아버지와 16세 매춘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딸 메리벨. 그녀의 어머니였던 베티는 정상적인 엄마라고 보기엔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태어나자마자 저 물건을 좀 치워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딸을 두고 집을 자주 비웠으며 그녀가 있는 데는 오히려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 그녀의 딸은 더욱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베티의 여동생 진술에 따르면 메리가 이상하게도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한때는 창문에서 떨어졌고 또 다른 날은 갑자기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잠들어 있는 날이 많았다고 했지요. 어린 딸 메리의 입장에서 엄마 베티의 부재는 오히려 자신에게 휴식과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엄마 베티는 그녀의 딸을 사고사로 위장하여 죽이려고 온갖 짓을 다 했으며 어린 딸 앞에서 남자와의 성관계를 보란듯이 하는 것도 모자라 딸의 성착취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이 점점 더 악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겠지요. 메리벨, 그녀는 5살의 친구가 버스에 치여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영국 북부의 음울한 공업도시 스코츠우드, 메리벨이 나고 자란 그곳,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고려해볼 때 그녀는 태어났을 때부터 항상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그녀가 악마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2번의 살인으로 영국의 최연소 연쇄살인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이 일어나기 몇 주 전 그녀는 이상한 행동을 계속해왔습니다. 1968년 5월 11일 메리와 놀던 3살 배기 남자아이가 건물 꼭대기에서 떨어져 심하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것이 단순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동네 어머니들은 메리가 자신의 딸을 목 졸라 죽이려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요. 그리고 11살이 되기 하루 전인 5월 25일 메리벨은 동네 폐가에서 4살 배기 마틴 브라운을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윽고 그 주변에서 놀던 2명의 소년이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바로는 피해자의 얼굴에 약간의 피와 타액이 묻어있는 것 외에는 뚜렷한 폭력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신 근처 바닥에는 빈 병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마틴 브라운이 모르고 약을 삼켰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죽음을 단순 사고로 결론내었습니다. 마틴이 죽고 며칠 뒤 메리벨은 마틴의 집을 찾아가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더 이상 마틴과 놀 수 없단다, 그 아이는 사고로 떠났단다라고 부드럽게 설명했고 곧이어 메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한 뒤 관 속에 있는 그의 시신을 보고 싶어 왔다며 충격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리와 그녀의 친구 노마는 학교에 침입하여 마틴은 우리가 죽였다는 메모를 뿌렸으며 경찰은 어린아이의 단순 장난으로만 치부하며 모른 척하였습니다. 그 사이 메리벨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마틴 브라운을 죽였다고 진실을 말하고 다녔지만 과시하고 거짓말쟁이라는 그녀의 평판으로 인해 누구도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 살인이 있기 전날 메리는 그녀의 친구 노마를 폭행하며 그녀에게 말합니다. 나는 살인자야. 그리고 마틴을 죽인 배가를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7월 31일 그녀는 3살 배기 브라이언 하우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라이언의 몸을 가위로 절단하고 허벅지를 긁고 성기를 잘라냈습니다. 브라이언의 누나는 사라진 동생을 찾으러 다녔고 그때 메리와 노마는 같이 찾아주겠다며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동네를 수색했고 인적이 드문 공사장 같은 곳에서 그의 몸을 가리고 있던 콘크리트 블록을 지적하며 저기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브라이언의 누나는 브라이언이 저런 곳에 갔을 리가 없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메리는 씁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이언의 누나가 놀라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달 사이 같은 동네 2명의 어린 소년이 시신으로 발견되자 동네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검시관의 조사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브라이언의 혈액이 식으면서 그의 가슴에 새로운 자국이 나타났는데 누군가가 면도날을 사용하여 그의 몸통에 문자 M을 새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브라이언을 공격할 때 큰 힘을 쓴 흔적이 없어 범인은 어린아이일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동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모두 조사를 했고 메리와 노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노마는 흥분하여 울음을 터뜨렸고 메리는 시종일관 모르는 일이라며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의 장례식이 있던 날 메리는 브라이언의 집 밖에 서서 그의 관을 보고 웃으며 2 손을 비비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경찰은 메리의 범행을 확신하여 그녀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본인에게 좁혀진다고 느낀 메리는 브라이언이 죽던 날 8살 소년이 부러진 가위를 들고 있었다고 목격자인 듯 진술하였습니다. 자신이 빠져나가기 위한 거짓말이었지만 곧 범인이 자신임을 알리는 말이었다는 것을 순간 잊었습니다. 가위로 신체를 절단했다는 것은 언론과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사실이며 그것은 수사관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메리와 노마 2사람을 추궁하기 시작했고 노마는 경찰의 수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서워하며 메리가 아이를 죽였다고 실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메리는 노마가 거짓말을 한다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2 소녀의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은 메리의 자백을 유도해내기 위해 일부러 없는 사실을 지어냅니다. 메리 목격자가 나타났단다. 아마 그 사람은 널 알아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자 메리는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는 시력이 무척 좋아야만 할 거예요. 그 아저씨는 제가 그곳에 없는데도 보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메리는 경찰이 자신에게 유도신문을 하려 한다며 자백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교활했으며 항상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고 재판 과정 중에도 눈물이 뒤섞인 노마와는 달랐습니다. 시종일관 차분했지만 가끔 분노에 찬 눈동자로 사람들을 응시했으며 11살의 아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냉정함과 차분함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메리벨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데 동의했고 12월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 정신과 의사들은
메리벨이 전형적인 정신병 증상을 보였고 그녀의 행동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했기 때문에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노마는 평균 이하의 지능을 지닌 모자란 소녀로 메리의 지배력에 영향을 받은 희생양일 뿐이라고 간주되어 무죄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메리가 위험한 사람이고 다른 아이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결론 지었으며 12년의 형을 내렸습니다. 11살 어린 소녀에게 12년의 형은 가혹할 수도 있겠으나 그녀의 유죄 판결을 아무도 마음 아파하거나 위로하는 이는 없었으며 그녀의 부모도 유유히 재판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후 자신의 딸이 최연소 연쇄살인범이라는 유명세를 이용해 그녀의 엄마 베티는 딸의 이야기를 신문에 팔아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메리벨이 재판장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한 말에 모든 이들은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살인이 뭐 그리 나쁜가요? 어차피 다 죽을 텐데요. 23세의 나이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으며 1984년 5월 25일에는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자들은 그녀의 행방을 모두 공개했고 두 사람은 집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1998년 살인을 회고하고 삶을 돌이켜보며 평범한 인생을 살고자 갈망하는 자수전. 들리지 않는 울음소리가 지타 세리니를 통해 발간되었습니다. 범죄자인 그녀가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용해 책을 발간했고 판매 수익을 받은 사실에 영국 사회는 그녀를 비난하였습니다. 이후 범죄자들이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책의 출간으로 논란이 되자 상처를 입은 것은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메리는 그녀의 딸이 18세가 될 때까지 익명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을 청구했고 2003년 5월 21일 고등법원은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자신과 딸은 평생 익명성을 확보했습니다. 그 후 누군가의 신원을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법원 명령이 메리벨 오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악마가 된 것은 악마가 그녀를 낳아서일까? 아니면 악마의 소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녀가 스스로 악마가 된 길을 택한 것일까? 지금 그 악마의 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